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아 성폭력 예방 안전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로는요, 다양한 성교육 활동을 통해서 유아 수준에 맞는 성교육 방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성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성교육이 필요할 시기가 왔습니다. 먼저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라고 물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아유 조금 더 크면 알아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이때가 성교육의 적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교육의 도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림으로써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아유 그런 걸 물어봐 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손을 잡기조차도 상대방이 원치 않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라는 것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겠죠. 또한 상대방의 접촉이 불편하다면 명확하게 싫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o라고 얘기했을 때는 no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흔히 보는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또 뭐 이런 텔레비전 자료들 이런 것들 보면은 보통 혼자 보게끔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어른들과 함께 보면서 어떤 왜곡된 성인식이라든가 표현이 있으면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체의 리터러시라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성폭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네. 뭐 유아교육법 제7조라든가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가치관 함양이라든가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성교육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 자료라든가 교재 교구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게 느끼는 실정입니다. 자, 그 예를 보면은 어떤 논문에 의거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라고 질문했더니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43.5%가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는 성교육을 위한 교재 및 자료가 참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잘 모르겠다. 교사 자신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지식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자신이 없는데? 라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됐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유아 성교육 지도를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에서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나는 이런 성교육 지도를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 62.8%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좀 지도를 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에 유아 성교육 매뉴얼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인간 발달이라든가 영역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간 발달, 성과 안전 또는 관계와 성 역할 그리고 생명 존중 이런 4단계인데 그 중에서도 성폭력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있냐면 성과 안전 부분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치원 성교육 가정 표준인데요. 2015년 교육부에서 발행한 자료인데 여기에서도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기의 탄생과 성장, 가족과 친구, 또 깨끗하고 건강한 몸, 네 번째 바르고 안전하게라는 영역인데
그 중에서도 성폭력과 관련된 것은 바르고 안전하게 영역으로 이렇게 소단원으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화로 배우는 성인권 프로그램인데요. 가장 최근에 만든 자료인데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도 4단계. 첫 번째는 성인권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성평등, 어떤 기본, 우리가 성폭력 예방의 기본이 되는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와 소통,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편함, 어떤 경계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번째는 성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성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소제목으로 굉장히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모든 차시가 동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영유아에게 적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교육 시 또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우리가 바람직한 교사의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이들의 어떤 발달 수준이라든가 호기심, 연령에 따라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할 때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어린 아이인데 너무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조금 더 큰 아이인데 너무 낮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성에 대해서 조금 멀어지는 또는 나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거야. 이런 아이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아이가 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아이가 왜 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랬구나, 궁금했구나 하면서 알려주는 또는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실적이고 간단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분하게 전달하고 스스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다르지만 모두 소중하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두 소중하다는 기본적인 내용, 즉 성기는 생명을 만드는 중요한 곳으로 소중히 다뤄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매우 소중함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자다움이라든가 여자다움을 강조하지 않고 누구? 나다움으로 양성평등의 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성폭력 예방 교육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알게 하고 유익한 습관 형성을 유도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의 눈을 마주 보면서 관심 있게 들어줍니다.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어? 라고 하기보다는 항상 아이의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또 아이가 질문을 할 때 당황하기보다는 또는 그런 것도 물어봐? 라는 나쁜 질문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응을 했던 아이는요, 반응을 받았던 아이는 성은 이상하고 부끄럽고 불편하고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전달이 됩니다. 만일에 선생님께서 정말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잘 모를 경우에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물어보기는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게 된 계기와 배경, 알고 싶은 정도가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질문 했니? 라고 보다는 네가 아이가 태어난 게 궁금했구나 라고 되물어보면서 왜 그런지 그런 또 알고 싶은 동생이 태어나서 그런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태도는요. 유아의 질문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하면 아이도 어때요? 굉장히 밝고 건전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 싶어하는 만큼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의 어떤 성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거나 너무 길게 설명하게 되면 잘못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성지식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지만 관련된 그림이나 또 교육 영상까지 같이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께서는 내가 궁금해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잘 알려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자료라든가 교육 자료를 통해서 더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교사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성폭 또는 성교육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태도를 배웠다면 성폭력 예방교육 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하는 날이야 라고 성폭력 예방 이렇게 주제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또는 교육을 일회성으로 하기보다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가 느끼고 경험하고 불편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인권 감수성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성폭력 예방교육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친구들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낯선 사람에 대한 지식보다는 상황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선생님은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은 이렇게 험상궂고 마스크 쓰고 좀 무섭게 생긴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대다수의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것, 낯선 행동을 하는 또는 낯선 상황이 중요한 거지 낯선 사람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무조건 싫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많은 사람한테 가서 나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보통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 어떤지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 사실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일수록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 어떤 것인지 실제 어떤 역할극에서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루밍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는 기분 좋은데?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게 이전에 우리가 보통 좋은 접촉 먼저 알려주고 나쁜 접촉이 어떤 것이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이후에 아이가 어떤 성과 관련된 성인식 수준이 조금 민감성이 높아졌을 때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나쁜 비밀 또는 불편한 비밀은 지킬 필요가 없다. 비밀은 항상 비밀이야 라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쁜 것과 불편한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나누죠. 아이들하고의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만 아이의 감정 서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감정 표현이 익숙한 아이는요, 실제로 어려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른들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열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고 또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는 의사표현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아 수준, 영유아 수준에 맞는 다양한 성교육 활동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니메이션 자료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동의를 구하는 것 또는 우리가 안 돼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할 때 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먼저 봐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 어린이를 위한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옹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포옹하는 것을 싫어해. 자, 그렇다면 이런 결정은 누가? 내가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포옹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나 막 껴안아도 될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는 어떻게 받는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어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안아도 되니? 그러면 대답합니다. 응, 그래. 그러면 동의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손잡아도 되겠니? 아니, 그러지 마. 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누군가가 응이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아도 되니? 잘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동의를 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에 어린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어른이 시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어른의 잘못이지 어린이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화 형태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나온 성교육 PPT 자료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장난과 폭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장난은 뭐고 폭력은 뭐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성폭력성 놀이가 어떤 건지 안전 삼각지대 모양을 보여주면서 나는 어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자, 두 번째 활동으로는 아이들한테 직접 얼굴 표정을 만들어 보게 또는 그려보게 한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상황에 맞는 그림을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슬퍼요. 아, 이건 좋아요. 이런 표정으로 직접 연습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동화책으로 보면은 성평등에 관한 동화책은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많이 알려 있는 돼지책이라든가 또는 엄마 40번째 생일이에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선생님들께서 재구성하셔서 동화책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교육 자료에서 또는 소중한 나와 관련된 자료, 이 소중한 나와 관련된 책들은요, 계속 매년마다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화로 인한 성인권 교육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나는 이 동화책 중의 내용 중에 일부가 이 부분하고 잘 맞다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응용하셔서 교육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경계교육에 대해서 잠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사실 경계교육이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동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책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경계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있는 나의 신체를 포함해서 나의 주변 것들, 나의 물건들, 이 모든 것을 경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경계선을 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똑똑 두들겨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 방에 들어갈 때도 똑똑, 화장실 갈 때도 똑똑 하는 것처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라는 어떤 동의 과정을 조금 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경계선을 함부로 넘으려고 할 때, 자, 즉 내 신체라든가 또는 나의 물건이라든가 또는 나의 영역을 함부로 넘을 때는 안 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면서 멈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접촉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똑똑 준수야, 너의 로봇을 만져봐도 돼? 똑똑 진수야, 너의 과자를 먹어도 돼? 똑똑 준수야, 너의 손을 잡아도 돼? 라고 물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동화책입니다. 이번에는 교구를 활용한 성교육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우리 아까 경계교육의 일환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원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리본 줄이 있습니다. 리본 줄을 구입하셔가지고요. 한 100m 정도의 길이를 자르십니다. 그리고 바닥에 동그랗게 원을 그려주시고요. 원 안과 원 밖에 각각 아이를 한 명씩 세우도록 합니다. 또는 뭐 2명도 좋고요. 자, 먼저 세우게 한 다음에 리본 밖에 있는 친구가 리본 안에 있는 친구가 있을 때 경계를 그냥 무너뜨리면서, 즉 뭐냐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리본을 망가뜨리면서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난 분명히 yes라고 대답하지 않았고 no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함부로 들어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물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동그랗게 예쁘게 내가 만든 리본이 망가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슬프거나 우는 친구도 있고 화가 나요 하는 친구도 있고 싸우고 싶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느껴보도록 하고요. 똑똑 들어가도 되니? 그랬을 때 리본 안에 있는 친구가 그래 친구야 들어와 했을 때 동그란 리본 속에 같이 쏙 들어왔을 때 그 기분은 어떤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 안에 있는 친구는 원 밖으로, 또 원 밖에 있던 친구는 원 안으로 가서 상대방이 느꼈던 그런 느낌이 또는 그런 접촉이 또 그런 망가짐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다시 느껴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의 교육 자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탄생 스토리북인데요. 선생님들께서 뭐 우드락으로 대형북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작은 동화책이 아닌 이렇게 큰 우드락을 통해서 이렇게 임신 출산 과정,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생명의 소중함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료는요. 여성가족부에 보면은 이렇게 성인권 교육 자료에 이런 플루토 자료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출력하셔서 우드락에 붙여서 대형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인형을 통해서 나의 탄생을 보는 건데요. 뭐 선생님들께서 워낙 교재를 잘 만드시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영상을 통해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고 어떤 성에 대한 거부감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중한 나, 뭐 성적인 위험이라든가 내 몸은 소중해요 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뭐 우드락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단프라 시트 자료를 이용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모형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머리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모두 내 몸은 다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어디냐면 안전삼각지대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그림 보여주면서 여기가 안전삼각지대가 소중해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스티커를 찍음으로써 그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스토리 가방을 이용해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인데요. 아이들한테 나쁜 접촉 또는 좋은 접촉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같이 교육하는 자료입니다. 자, 아이가 옷 속이 아니라 옷 겉모습에 있을 때도 만져도 되나요? 했을 때 어떤 친구는 돼요. 어떤 친구는 아무리 옷 속이 아니라 겉이라도 만지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싫어요, 안 돼요 또는 싫어, 좋아,
이런 표현을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검은 손이 뭔가 내 몸에 닿았을 때 나는 어떻게 표현할 건지 같이 한번 외쳐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싫어요. 또는 옷 속에 내 모습, 가장 소중한 안전 삼각지대의 모습에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동네 지도를 다운 받으셔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어딘지 또는 어떤 곳이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림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 우리 아이들이요 무조건 교구라든가 책으로서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평등 미디어라는 곳을 검색을 하시면 최근 자료까지 여성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아 아동에 관련된 이런 애니메이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를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가는 선생님들,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욱더 가치 있는 성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유아 성폭력 예방 안전교육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